언제부터였을까요? 문득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만 같았죠.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이 말의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얼마나 아픈지 당신은 알고 있을 거예요.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이 모든 칭찬이 왜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가 되어버렸는지 오늘 우리는 그 아픈 진실과 마주하려고 해요. 여러분, 솔직히 인정하세요. 40대를 넘어서면서 느끼는 그 외로움이 얼마나 깊은지. 잠들기 전 침대의 한쪽이 텅 비어 있을 때 주말 아침 혼자 마시는 커피의 쓸쓸함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 인정하기 힘들지만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온기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 마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나이가 들었다고 이제 사랑은 내 차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관계를 만들 준비가 된 때일 수도 있어요. 지난 세월 동안 쌓아온 성공, 안정, 경험. 하지만 왜 그것들이 사랑의 문을 열어주지 못하는 걸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해요. 당신은 착한 남자의 함정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남자로는 느껴지지 않아요. 이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말로 듣진 못했지만 상대방의 눈빛에서, 행동에서 느껴본 적은 있으신가요? 그 순간의 좌절감, 무력감, 그리고 깊은 혼란. 나는 뭐가 부족한 걸까? 하는 자책감이 밀려오죠. 여러분,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평생 배워온 좋은 사람이라는 정의가 연애 시장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난 소개팅에서, 데이트에서 당신은 얼마나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기 위해 애썼나요? 얼마나 열심히 설명했나요? 얼마나 성실하게 질문에 답했나요? 그리고 얼마나 필사적으로 맞춰주려 했나요? 좋은 의도였지만 그 모든 노력이 오히려 당신의 매력을 지워버렸을지도 모르죠. 중년의 나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은 분명 자산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당신을 설명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맞춰주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을 수 있어요. 사랑은 설명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느껴지는 것임을 우리는 잊고 살았는지도 모르죠. 오늘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 외로움에 지쳐있진 않으신가요? 누군가와 진심으로 연결되고 싶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그 마음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마음을 이룰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요즘 여자들은 너무 눈이 높아요. 이런 생각들로 스스로를 가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아요. 진정한 매력은 피부의 주름이 아니라 당신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착한 남자에서 매력적인 남자로 거듭나는 여정을 시작할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테크닉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진정한 자아를 되찾는 여정이에요. 누군가에게 맞추기 위해 자신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매력은 시들기 시작했으니까요. 제 한 장 공주 대접 탈출하기.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배워온 것을 생각해 보세요. 여자는 공주처럼 대해줘야 한다. 아마 이런 조언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쩌면 이런 말을 실천하려고 무척 노력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식사할 때는 좋은 자리를 양보하고 무거운 짐은 들어주고 그녀의 모든 말에 맞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라고 고개를 끄덕이면서요. 하지만 솔직히 고백해보세요. 그렇게 상대방의 모든 말에 맞장구를 치고 모든 행동에 맞춰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했던 적 없으신가요?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더 솔직히 말하자면 그런 당신의 노력이 결국 성공으로 이어진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문장의 뒷부분 이제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당신의 모든 노력이 결국 좋은 사람이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되는 순간들. 그 아픔을 함께 나눠볼까요? 좋은 사람과 매력적인 사람 사이에는 무엇이 다를까요? 한 가지 명확한 차이가 있어요. 바로 경계선의 존재예요. 좋은 사람은 경계선이 없어요. 상대방의 모든 요구에 네 라고 대답하고 모든 말에 동의하고 모든 행동에 맞춰주죠. 반면 매력적인 사람은 뚜렷한 경계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의 가치관, 원칙, 시간, 에너지에 대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그것을 지켜요. 왜 이런 차이가 중요할까요? 놀랍게도 인간의 심리는 경계가 없는 사람보다 경계가 있는 사람에게 더 큰 가치를 부여해요. 당신이 누구에게나 다 맞춰주는 사람이라면 그건 당신이 특별하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반면 당신이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건 당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요. 공주 대접이 매력을 죽이는 이유. 공주 대접은 단기적으로는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켜요. 이유가 뭘까요? 첫째, 지속 불가능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평생 공주처럼 대하는 건 불가능해요. 언젠가는 당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테고 그때의 실망감은 더 클 수밖에 없죠. 둘째, 존중받지 못해요. 모든 것에 동의하고 맞춰주는 사람은 오히려 존중받지 못해요. 인간은 이상하게도 자신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람보다 가끔은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더 존중하게 돼요. 셋째, 매력이 감소해요. 가장 치명적인 문제죠. 공주 대접은 단기적으로는 호감을 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매력을 급격히 감소시켜요. 너무 쉽게 얻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게 인간의 심리니까요. 중년 남성이 자주 빠지는 과잉친절 함정. 특히 중년 남성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바로 과잉친절이죠. 데이트에서 그녀의 모든 말에 과하게 리액션하고 모든 의견에 맞장구 치고 조금이라도 불편해 보이면 바로 해결해 주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런 행동의 근원에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어쩌면 당신은 이미 여러 번의 거절과 실패를 경험했을 수도 있고 이제 더 이상의 상처는 피하고 싶은 마음이 크실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런 과잉친절은 역설적으로 당신을 더 매력 없게 만들어요. 자신의 의견도 없고 주관도 없고 그저 상대방에게 맞춰주기만 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연애 시장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는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것에 네 라고 대답하는 대신 가끔은 아니요 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물론 무작정 거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신의 가치관, 원칙, 시간에 맞지 않을 때 정중하게 거절할 줄 아는 용기를 갖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소개팅에서 그녀가 당신의 가치관과 너무 다른 의견을 말했을 때 네 맞아요 라고 대답하는 대신 잠시 침묵한 후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라고 말해보세요. 물론 공격적이거나 비난하는 듯한 태도는 절대 금물이에요. 단지 당신의 생각도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 그녀가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고 갑자기 계획을 바꿀 때 괜찮아요. 다 맞춰드릴게요. 라고 하는 대신 오늘은 이미 다른 약속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에 시간을 맞춰볼까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당신은 자신의 시간과 계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돼요. 비상식적 요구에 대처하는 우아한 방법. 데이트 중 상대방이 비상식적인 요구나 의견을 말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처음 만난 자리에서 과도한 선물을 요구한다거나 당신의 개인적인 영역에 대해 너무 깊게 파고든다거나 하는 경우죠. 이런 상황에서 중년 남성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비판하거나 반대로 불편함을 감추고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하지만 두 가지 접근법 모두 문제가 있답니다. 대신 이런 상황에서는 우아한 경계 설정이 필요해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직접적으로 거절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 그건 조금 더 친해진 다음에 이야기해도 될까요? 라고 부드럽게 화제를 돌리거나, 그런 이야기보다 오늘 만난 목적에 집중해 볼까요? 라고 대화의 방향을 바꿔보세요. 특히 효과적인 방법은 침묵과 주제 전환의 조합이에요. 상대방이 비상식적인 말을 했을 때 잠시 침묵한 후 완전히 다른 주제로 대화를 전환하세요. 이 침묵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말이 적절하지 않았어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직접적인 비판은 피할 수 있어요. 공주 대접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무리하거나 배려가 없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존중과 자기 가치의 균형을 찾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은 필수예요. 시간 약속을 지키고 대화할 때 경청하고 그녀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죠.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가치도 지켜야 해요. 당신의 시간, 의견, 감정, 원칙도 똑같이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제2장, 침묵의 파워게임, 불안감을 이용한 심리 레버리지. 침묵이 두려운 당신에게 솔직히 말해보세요. 대화 중 갑자기 찾아온 침묵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 그 순간 머릿속에서는 무수한 생각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죠. 내가 뭐 실수했나? 이 분위기를 어떻게 살려야지? 이 침묵이 계속되면 어쩌지? 특히 소개팅이나 첫 데이트에서 맞닥뜨린 침묵의 순간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고통을 안겨줘요. 그래서 우리는 필사적으로 말을 이어가려 해요. 날씨 얘기부터 시작해 뉴스, 스포츠, 맛집까지. 어떻게든 이 침묵을 깨기 위해 안간힘을 쓰죠. 그렇게 얼마나 많은 소개팅에서 우리는 재미없는 남자, 부담스러운 남자가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그 침묵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꿔볼 때예요. 침묵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 이유를 하나씩 알아볼까요? 침묵이 만드는 강력한 심리적 효과. 요즘 여성들이 데이트에서 가장 지루해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남자가 쉬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을 때예요. 직장 이야기, 과거 성공담, 취미생활. 그 모든 이야기가 그녀에게는 단지 정보의 홍수일 뿐이에요. 반면 적절한 침묵은 그녀에게 당신을 상상할 시간을 선물해요. 인간의 뇌는 빈 공간을 그냥 두지 않아요. 그 공백을 자신만의 상상으로 채우려는 본능이 있죠. 당신이 침묵할 때 그녀는 당신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그 상상은 대부분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요. 또한 침묵은 당신이 말을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줘요. 아무 말이나 하지 않고 의미 있는 말만 골라서 한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이건 당신의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어요. 흔하지 않은 사람, 깊이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침묵의 기술을 익히는 법. 그렇다면 어떻게 이 침묵의 기술을 익힐 수 있을까요?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색함만 가져올 뿐이죠. 진정한 침묵의 기술은 의도적인 여백을 만드는 거예요. 먼저 상대방의 말에 즉각 반응하지 마세요. 3초 정도의 여유를 두고 대답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짧은 시간이 당신의 말에 무게를 실어줘요. 지금까지 우리는 빠른 대답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라고 배워왔지만 연애의 심리는 다르게 작동해요. 살짝 기다림을 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말은 더 가치 있게 들려요. 두 번째, 상대방이 한 질문에 바로 답하지 마세요. 가끔은 그건 참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라고 말한 후 잠시 생각에 잠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렇게 하면 당신이 깊이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모든 질문에 준비된 답변이 있는 사람보다 질문을 음미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니까요. 세 번째, 상대방이 당신의 개인적인 질문에 그건 비밀이에요. 라고 가볍게 웃으며 넘겨보세요. 모든 걸 다 공개하지 않는 미스터리한 부분을 남겨두는 거예요.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에 더 큰 호기심을 느끼기 마련이에요. 침묵 중에도 강해지는 법을 배우세요. 침묵의 힘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침묵하는 동안에 당신의 태도가 중요해요. 침묵과 동시에 불안해 보인다면 그 효과는 반감되죠. 그럼 어떻게 침묵 속에서도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바디랭귀지예요. 어깨를 펴고 시선은 흔들리지 않게 그리고 가벼운 미소를 유지하세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거나 다리를 떨거나 입술을 지나치게 핥는 등의 불안한 제스처는 절대 금물이에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호흡이에요. 침묵이 찾아올 때 자연스럽게 깊은 호흡을 하세요.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집중하면 불안감이 줄어들어요. 침묵을 깨기 위해 서두르지 말고 그 순간을 즐기는 마음으로 임하세요. 마지막으로 침묵 중에 상대방을 관찰하세요. 그녀의 표정, 몸짓,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말고 읽어내세요. 이렇게 하면 다음 대화를 이어갈 때 더 깊은 연결점을 찾을 수 있어요. 침묵을 먼저 깨는 사람이 지는 게임이에요. 데이트 중 침묵이 찾아왔을 때 그 침묵을 먼저 깨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불리해져요.
그건 마치 나는 이 침묵을 견딜 수 없어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 역할을 중년 남성들이 자처하곤 하죠. 하지만 오늘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침묵이 찾아오면 살짝 미소 지으며 그녀의 눈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순간을 즐겨보세요. 그녀가 먼저 입을 열게 되면 당신은 이미 첫 번째 심리전에서 승리한 거예요. 특히 상대방이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면 침묵은 그녀에게 더 큰 압박으로 다가오게 돼요. 당신의 마음을 읽지 못해 불안해지고 그 불안감이 더 큰 관심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돼요. 침묵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순간들을 배워보세요. 소개팅이나 데이트 중 침묵을 특히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어요. 첫째, 그녀가 당신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했을 때예요. 예를 들어, 왜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라는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마세요. 잠시 침묵한 후, 좋은 질문이네요. 라고 말한 다음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해보세요. 이 작은 침묵이 당신의 답변의 깊이를 더해줄 거예요. 둘째, 그녀가 당신에게 칭찬을 했을 때예요. 오빠는 정말 듬직해 보여요. 와 같은 말을 들었을 때 바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마세요. 잠시 침묵 후 미소와 함께 그렇게 봐주니 고맙네요. 라고 답하세요. 이렇게 하면 칭찬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말을 음미하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셋째, 계산할 때예요. 식사 후 계산서가 나왔을 때 아무 말 없이 자연스럽게 계산하세요. 제가 낼게요. 와 같은 말은 필요 없어요.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은 더 큰 존재감을 드러내요.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침묵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어쩌면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어요. 침묵이 당신에게 관심 없어요. 라는 의미일까봐 불안한 거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매력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는 데서 나오지 않아요.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당당히 드러내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침묵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이 침묵은 나의 적이 아니라 나의 무기야. 침묵을 통해 당신의 말에 더 큰 무게를 실어주고 그녀에게 당신을 상상할 시간을 선물하세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의 진정한 매력이 빛나는 것을 경험해 보세요. 침묵은 더 이상 두려운 순간이 아니라 당신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침묵의 강력한 힘을 이제는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제3장, 팩트 중심에서 감정 중심으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여성의 마음. 아무리 소개팅을 해도 늘 좋은 사람이라는 말만 듣고 있진 않으신가요? 분명 대화도 잘 나눴고 유머 감각도 보여줬고 자신의 성공 스토리도 적절히 풀어냈는데 그런데 왜 그녀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요즘 들어 계속 생각해 보니까 문제는 대화의 방향에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중년 남성들은 대화를 정보 교환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어디가 좋은지 같은 사실 위주로 대화를 이끌어가죠. 근데 여성들에게 대화는 그냥 정보 주고받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인 경우가 많아요. 오늘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끝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보통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아마도 어떤 프로젝트였어요? 결과는 좋았어요. 얼마나 걸렸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사실과 정보에 집중하는 거죠. 근데 여성분들은 보통 다른 방향으로 물어봐요. 프로젝트 끝내니까 기분이 어때요?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어요? 이번 경험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요. 감정과 경험의 의미에 더 관심을 두는 거예요. 이런 차이를 모르면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돼요. 정보는 충분히 나눴는데도 왜 그녀는 내게 별 관심이 없는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오늘은 이 감정 중심 대화에 대해 함께 알아봐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대화의 방향만 살짝 틀어주면 되거든요. 우리는 왜 이렇게 팩트에만 집중하게 됐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팩트에 집중하는 건 직장 생활 때문이기도 해요. 회사에서는 감정이 어땠어요? 보다 실적이 어땠어요? 다 중요하니까요.
수십 년간 그렇게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대화 방식이 몸에 배었어요. 회사에서는 이런 팩트 중심 대화가 큰 강점이에요. 이 프로젝트로 얼마나 벌었어? 비용은 얼마나 들었어? 일정은 어떻게 됐어? 이런 질문들이 업무에선 정확히 필요한 거죠. 근데 연애는 좀 달라요. 연애는 결과보다 과정이, 효율성보다 감정이 더 중요한 영역이니까요. 특히 여성들은 이거에서 어떤 기분이었어? 에 더 관심 있어요. 그 경험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였어? 어떤 생각이 들었어? 를 알고 싶어 하죠. 이런 차이를 이해하는 건 그냥 더 나은 대화를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이건 더 깊은 연결, 더 강한 유대감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계예요. 상대방이 어떤 대화를 원하는지 알고 맞춰줄 때 비로소 진짜 통하는 느낌이 생기거든요. 감정 인텔리전스 들어보셨나요? 감정 인텔리전스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쉽게 말하면 자기 감정도 잘 알아차리고 남의 감정도 잘 읽고 이걸 상황에 맞게 잘 표현하고 조절하는 능력이에요. 요즘 말로 감성 지능이라고도 하죠. 우리 같은 중년 남성에게 이 감정 인텔리전스가 왜 중요할까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직장에서의 성공, 사회적 위치, 경제력 같은 건 어느 정도 이뤘어요. 근데 정작 감정적으로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는 건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감정 인텔리전스가 더 필요한 거예요. 감정 인텔리전스가 높은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기 감정을 정확히 알고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미묘한 감정 변화도 잘 알아차려요. 논리와 감정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춰요. 다른 사람과 감정적으로 깊게 연결되는 능력이 있어요. 연애에선 이런 능력들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연애는 근본적으로 감정적인 연결이니까요. 아무리 좋은 직업, 멋진 외모, 훌륭한 스펙이 있어도 감정적으로 연결이 안 되면 진짜 관계를 만들기 어려워요. 그럼 우리 같은 중년 남성이 어떻게 이 감정 인텔리전스를 높일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대화 방식을 팩트 중심에서 감정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질문 방식을 바꾸면 대화가 달라져요. 질문의 좋은 점이 뭘까요? 첫째, 상대방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줘요. 둘째,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라 진짜 마음의 연결을 만들 수 있어요. 셋째, 상대방이 이 사람은 나에게 진짜로 관심이 있구나 라고 느끼게 해요. 특히 중년 여성들은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진짜로 이해해주는 남자에게 더 매력을 느껴요. 왜냐하면 그동안 살면서 많은 감정적인 경험을 했지만 그걸 정말로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기 힘들었을 수도 있거든요. 당신이 그런 이해자가 된다면 그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 감정도 솔직하게 표현해 볼까요? 감정적 연결은 혼자서는 안 돼요. 상대방의 감정에 관심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감정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똑같이 중요해요. 근데 이게 우리 중년 남성들에겐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세대는 남자는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 강해야 한다. 약점을 보이면 안 된다.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잖아요. 회사에서도 감정보다는 이성과 논리가 중요하다고 배웠고요. 그래서 많은 중년 남성들이 자기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심지어 나 지금 어떤 감정 느끼고 있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어려울 때도 있죠. 이런 감정적 무감각은 연애에서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내 감정을 더 잘 알아차리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루에 몇 번씩 지금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처음엔 기쁨, 슬픔, 화남, 두려움 같은 기본 감정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미묘한 감정들까지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두 번째로 감정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모든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런 감정 느끼면 안 되는데 라고 자책하지 말고 그냥 지금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인정해 보세요. 세 번째, 감정이 몸에 어떻게 느껴지는지 알아차려 보세요. 가슴이 뛰거나 목이 메거나 어깨가 긴장되거나 배에 나비가 날아다니는 듯한 느낌처럼요. 이런 신체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면 감정을 더 잘 알아차릴 수 있어요.
네 번째, 간단한 감정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짧게라도 그날 느낀 감정들을 기록해 보세요. 이런 기록은 자신의 감정 패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마지막으로 데이트 중에 작은 감정부터 표현해 보세요. 이 레스토랑 분위기가 참 좋아서 기분이 좋네요. 당신 이야기 들으니까 정말 감동이에요. 같은 간단한 감정 표현부터 시작해 보세요. 점점 더 깊은 감정까지 표현하는 범위를 넓혀가면 좋아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감정적으로 솔직해지고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강력한 매력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첫째, 솔직한 감정 표현은 진정성을 보여줘요. 완벽한 척하는 사람보다 자신의 부족함과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이 더 진실되게 느껴져요. 이런 진정성이 신뢰를 만들어내요. 둘째, 감정을 나누면 친밀감이 생겨요. 심리학자들은 이걸 상호 취약성이라고 불러요. 내가 먼저 내 감정이나 불안을 나누면 상대방도 비슷한 수준으로 마음을 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셋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건 용기가 필요해요. 특히 중년 남성이 감정을 드러내는 건 사회적 기대에 도전하는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이런 용기는 존경심을 불러일으켜요. 넷째, 내 약점을 인정하면 공감대가 형성돼요. 내가 두려움, 불안, 슬픔을 표현할 때 상대방은 나만 그런 감정 느끼는 게 아니구나 라고 안도할 수 있어요. 이런 공감대는 강한 유대감을 만들어요. 물론 첫 데이트에서 모든 약점을 다 보여주라는 건 아니에요. 관계의 단계에 맞게 조금씩 자신을 열어가는 게 중요해요. 처음엔 가벼운 불안이나 걱정을 나누고 신뢰가 쌓일수록 더 깊은 감정을 나눠가는 거죠. 예를 들어 첫 데이트에서는 사실 소개팅은 항상 조금 긴장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아침부터 살짝 설레고 긴장했어요. 라고 가볍게 말해볼 수 있어요. 이런 솔직한 말 한마디가 오히려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고 상대방도 본인의 감정을 나누도록 이끌 수 있어요. 감정은 말로만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연구에 따르면 감정 전달의 상당 부분은 말이 아닌 다른 신호로 이루어진대요. 목소리 톤, 표정, 눈맞춤, 자세 같은 것들이 다 중요한 감정 전달 도구예요. 특히 우리 중년 남성들은 이런 비언어적 감정 표현에 소홀한 경우가 많아요. 입으론 정말 관심 있어요 라고 하면서도 얼굴은 무표정하거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시기죠. 이런 불일치는 상대방에게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내요. 효과적인 비언어적 감정 표현을 위한 간단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눈 맞춤을 자연스럽게 유지해보세요. 상대방의 눈을 부드럽게 바라보는 건 당신 말에 진심으로 집중하고 있어요 라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뚫어지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둘째, 표정을 풍부하게 사용해보세요. 미소, 놀람, 공감, 관심 같은 감정을 얼굴로 표현해보세요. 중년이 되면 얼굴 근육이 좀 굳어 있을 수 있어요. 간단하게 거울 앞에서 다양한 표정을 지어보는 연습도 도움이 돼요. 셋째, 목소리에 변화를 주세요. 한 가지 톤으로만 말하지 말고 상황과 감정에 따라 목소리의 높낮이와 속도를 바꿔보세요. 특히 기쁨, 놀람, 관심 같은 긍정적 감정을 표현할 때는 목소리 톤을 약간 높이는 게 좋아요. 넷째, 열린 자세를 취해보세요. 팔짱을 끼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는 것보다 열린 자세를 취하는 게 좋아요. 상대방을 향해 살짝 몸을 기울이는 것도 관심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다섯째, 적절한 스킨십도 고려해보세요. 물론 관계의 단계와 상대방이 편안해하는 정도를 고려해야 해요. 처음에는 악수나 가벼운 팔터치 정도로 시작해서 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게 좋아요. 이런 비언어적 표현들은 처음엔 좀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연습하면 점점 자연스러워져요.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이에요. 감정을 연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느끼는 감정을 더 풍부하게 표현하는 게 목표예요. 감정적 공명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두 사람이 서로의 감정에 반응하고 공감하면서 에너지를 주고받는 상태를 말해요. 마치 두 개의 바이올린 현이 같은 주파수로 진동하면서 서로의 소리를 증폭시키는 것처럼 두 사람의 감정도 서로 공명할 수 있어요. 이런 감정적 공명이 바로 진짜 통하는 느낌의 핵심이에요.
그냥 같은 공간에 있거나 대화를 나누는 것을 넘어서 감정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상태죠. 이런 공명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 사람이랑 케미가 좋다. 대화가 정말 잘 통한다. 고 느끼게 돼요. 어떻게 이런 감정적 공명을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진짜로 경청해 보세요. 그냥 말의 내용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에 담긴 감정과 의미까지 듣는 거예요. 상대방이 말할 때 표정, 목소리 변화, 몸짓까지 다 관찰하면서 전체적인 메시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두 번째로 감정적 미러링을 해보세요.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조금씩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녀가 기쁜 일을 나누면 함께 기뻐하고 걱정을 나누면 진지하게 공감해 주는 거죠. 이런 미러링은 당신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해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요. 세 번째로 감정적 취약함을 서로 나눠보세요. 앞서 말했듯이 적절한 취약함의 공유는 친밀감을 만들어요. 상대방이 자신의 불안이나 두려움을 나누면 나도 비슷한 수준의 취약함을 나눠보세요. 이런 상호적인 취약함의 교환이 신뢰와 친밀감을 깊게 만들어요. 네 번째로 감정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따라가 보세요. 대화에는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이 있어요. 때론 진지하고, 때론 유쾌하고, 때론 감동적이죠. 이런 감정의 흐름을 억누르거나 한 가지 감정에만 고정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함께 흘러가 보세요. 이런 감정적 유연성이 진짜 공명을 가능하게 해요. 우리 중년의 나이는 이런 감정적 공명을 만드는데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다양한 감정적 경험을 통해 깊이 있는 공감 능력을 갖추고 있거든요. 다만 그동안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이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가 적었을 뿐이에요. 이제 그 숨겨둔 능력을 연애에서 활용할 때예요. 감정 인텔리전스는 데이트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키워야 하는 능력이죠. 마치 운동처럼 감정 인텔리전스도 꾸준한 훈련이 필요해요. 일상에서 감정 능력을 키우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감정에 주목해 보세요. 그냥 스토리만 따라가지 말고 등장인물들의 감정 변화와 그 이유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이 캐릭터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 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됐을까? 나라면 같은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둘째, 친구나 가족과 대화할 때도 감정 질문을 연습해 보세요. 오늘 어땠어? 라고 묻는 대신 오늘 가장 기분 좋았던 순간은 언제였어? 라고 물어보세요. 일상 대화에서도 이런 감정 중심 접근을 시도하면 데이트에서도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요. 셋째, 내 감정 패턴을 살펴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주로 생기는지 그리고 그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이런 자기 관찰은 감정 인식과 관리 능력을 높여줘요. 넷째, 다양한 감정 어휘를 배워보세요.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슬프다 같은 기본 감정 표현을 넘어서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감정 어휘를 익혀보세요. 다섯째, 짧게라도 명상이나 마음챙김 연습을 해보세요. 이런 연습은 내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는 능력을 키워줘요. 하루에 5-10분만 투자해도 시간이 지나면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일상 연습들이 쌓이면 데이트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감정 인텔리전스를 발휘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때 당신은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을 진정으로 움직이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감정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에요. 우리 중년 남성들이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적인 면을 다시 되찾을 때 우리는 더 완전한 사람,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조금씩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 내장, 자기 과잉 노출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당신은 얼마나 많은 것을 말하고 있나요? 저는 대기업에서 20년 근무했고 작년에 임원으로 승진했어요. 취미는 골프와 와인 수집이고 주말에는 주로 등산을 다니죠. 그리고 이혼한 지 3년 됐고 자녀는 둘인데 다 대학생이에요. 해외여행도 좋아해서 1년에 2번 정도는 꼭 하려고 해요. 최근에는 홈트레이닝도 시작했는데 첫 만남에서 이렇게 자신의 모든 정보를 쏟아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중년 남성들이 소개팅이나 첫 데이트에서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을 거예요.
당신의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읽어주는 자리가 아닌데 말이죠. 왜 우리는 이런 실수를 반복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니 날 좋게 봐달라. 내가 이만큼 성공했으니 날 가치 있는 사람으로 봐달라. 는 무의식적인 소망이 담겨 있는 거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공개하는 것은 당신의 매력을 급격히 떨어뜨려요. 왜 그런지 함께 알아볼까요? 인간의 심리에는 흥미로운 특성이 있어요. 바로 미스터리에 끌린다는 거죠. 영화를 볼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영화와 점점 비밀이 밝혀지는 미스터리한 영화, 어느 쪽이 더 흥미진진한가요?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면 더 이상 알아갈 것이 없게 돼요. 호기심과 궁금증이 사라지면 그와 함께 설렘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특히 중년 남성들은 살아온 세월만큼 이야기할 거리가 많아요. 직장에서의 성공 스토리, 다양한 경험, 인생의 굴곡. 그래서 더더욱 자신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고 싶은 충동이 들곤 하죠.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를 첫 만남에서 다 털어놓는다면 그녀는 당신에 대해 더 이상 궁금해할 것이 없어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기 이야기에 대한 욕구가 강해져요. 특히 자신의 경험, 지식, 성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죠. 이건 당연한 심리예요. 그동안 쌓아온 삶의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데이트 상황에서는 이 욕구를 잘 다스려야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3문장 룰을 기억하세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3문장 이상 연속으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3문장 이상이 되면 바로 질문으로 화제를 돌리세요. 이렇게 하면 일방적인 자기 이야기의 홍수를 막을 수 있어요. 둘째, 정보의 계층화를 실천하세요.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공개하는 대신 단계별로 조금씩 공개하는 거예요. 첫 만남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 두 번째 만남에서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자신을 열어가는 거죠. 셋째, 질문의 힘을 활용하세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대신 그녀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세요. 이것이 바로 당신을 매력적인 대화 상대로 만드는 비결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미스터리한 매력을 풍기는 남자가 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모호한 답변의 기술을 익히세요. 너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답변 대신 살짝 호기심을 자극하는 답변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직업이 뭐예요? 라는 질문에 IT 회사 임원입니다. 라고 딱 잘라 말하는 대신 디지털 세계에서 사람들이 더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답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후속 질문을 유도할 수 있어요. 둘째, 적절한 침묵을 활용하세요. 모든 질문에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가끔은 살짝 생각에 잠기는 듯한 침묵을 유지해보세요. 이런 침묵은 당신이 깊이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요. 셋째, 부분 공개의 전략을 사용하세요.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모든 세부 사항을 다 말하지 마시고 흥미로운 부분만 살짝 언급한 후 넘어가세요. 예를 들어, 지난 여행에서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라고 말한 후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라고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어요. 물론 모든 것을 비밀로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너무 과도하게 자신을 감추면 오히려 신비주의자나 수상한 사람으로 비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균형이죠. 자기 노출과 미스터리 사이의 균형을 찾는 좋은 방법은 소개글처럼 접근하는 거예요. 영화 예고편처럼 흥미로운 부분만 살짝 보여주고 더 많은 것은 다음을 기약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당신의 직업이나 취미에 대해 이야기할 때 모든 세부 사항을 다 설명하는 대신 가장 흥미로운 한 가지 측면만 이야기해 보세요. 제1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예요. 처럼 말이죠. 이렇게 하면 그녀는 자연스럽게 어떤 일을 하시길래요? 라고 후속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은 스토리텔링의 기술을 활용하는 거예요.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대신 흥미로운 이야기 형태로 풀어내는 거죠. 오늘부터 실천하는 미스터리 마케팅.
자기 과잉 노출의 함정에서 벗어나 미스터리한 매력을 발산하는 것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부터 다음과 같은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첫째, 대화 중 듣는 비율을 높이세요. 말하는 시간보다 듣는 시간이 더 많아야 해요. 그녀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공감해 주세요. 그리고 그녀의 말에서 파생된 질문을 통해 대화를 이어가세요. 둘째, 데이트가 끝날 때 항상 다음 만남에 기대감을 남겨두세요. 다음에 만나면 제가 알고 있는 특별한 와인바에 모시고 싶어요. 와 같은 말을 통해 그녀가 다음 만남을 기대하게 만드세요. 셋째, 전화나 문자 대화에서도 미스터리 마케팅을 실천하세요. 모든 질문에 즉각적으로 답하는 대신 가끔은 그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라고 응답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다음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어요. 미스터리한 매력을 발산하는 것은 결코 가식이나 속임수가 아니에요. 그것은 당신이라는 사람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지 않고 조금씩 알아가는 즐거움을 선사하는 거예요. 마치 좋은 소설이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펼쳐 보이는 것처럼 당신도 만남이 거듭될수록 더 깊고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면 그녀는 당신의 다음 페이지가 궁금해 계속 만남을 이어가고 싶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관계의 시작이 아닐까요? 제5장, 질문의 기술, 판단에서 호기심으로의 전환. 우리가 놓치고 있던 대화의 핵심. 데이트는 어땠어? 좋았어. 대화가 잘 통했어. 친구와 이런 대화를 나눠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의문이 들 수 있어요. 대화가 잘 통했다는 건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중년 남성들이 대화가 잘 통한다고 느끼는 순간은 사실 자신이 많은 이야기를 했고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잘 들어줬을 때인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런 대화가 정말 통한 걸까요? 진정한 소통은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서로 간의 교류예요. 특히 데이트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 많은 중년 남성들이 데이트에서 자주 저지르는 실수가 있어요. 바로 말하기에만 집중하고 듣기와 질문하기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중년 남성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익숙하지만 상대방에게 질문하고 그 답변을 경청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경우가 많죠. 오늘은 이 질문의 기술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볼까요? 왜 질문이 중요한지, 어떤 질문이 효과적인지, 그리고 어떻게 질문을 통해 데이트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말이에요. 질문이 매력을 높이는 이유. 왜 질문하는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심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첫째, 질문은 관심의 표현이에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질문할 때 그것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당신이 중요해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런 관심의 표현은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들고 당신에게 호감을 느끼게 해요. 둘째, 질문은 경청의 증거예요.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말에 반응하고 더 깊은 이해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진정한 경청은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요. 셋째, 질문은 대화의 깊이를 더해줘요. 표면적인 정보 교환을 넘어 서로의 가치관, 감정, 경험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죠. 이런 깊이 있는 대화가 바로 진정한 연결의 시작이에요. 넷째, 질문은 당신을 더 지적이고 사려 깊은 사람으로 보이게 해요.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나열하는 사람보다 더 깊이 있고 지적으로 보여요. 중년 남성들에게 이런 지적인 매력은 큰 강점이 될 수 있어요. 중년이 되면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형성돼요. 이 렌즈를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을 빠르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겠구나. 이 상황은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라는 식으로요. 이런 판단 능력은 직장이나 일상에서는 큰 자산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연애 상황에서는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판단이 종종 선입견이나 과거 경험에 기반한 편견일 수 있기 때문이죠. 진정한 변화는 이 판단의 렌즈를 호기심의 렌즈로 전환할 때 시작돼요. 상대방을 빠르게 판단하고 분류하는 대신 그녀에 대해 진정으로 궁금해하고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소개팅에서 그녀가 "저는 요가 강사예요. 라고 말했을 때 많은 중년 남성들은 머릿속에서 바로 일련의 판단을 시작해요.
요가 강사라 안정적인 수입이 있을까? 영적인 성향이 강하겠구나? 등의 생각이죠. 하지만 호기심의 렌즈로 전환한다면 어떨까요? 요가 강사가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요가를 가르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은 당신의 판단이 아닌 그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문을 열어줘요. 모든 질문이 동등하게 효과적인 것은 아니에요. 데이트에서 더 깊은 연결을 만들어내는 질문의 종류와 그 활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닫힌 질문은 예 또는 아니요 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예를 들면 와인 좋아하세요? 해외여행 자주 가세요? 같은 질문이죠. 반면 열린 질문은 더 자세한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이에요.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은 무엇인가요? 여행을 통해 어떤 경험을 얻고 싶으세요? 같은 질문이죠. 데이트 초반에는 가벼운 닫힌 질문으로 시작해 대화에 물꼬를 트고 점차 열린 질문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아요. 열린 질문은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더 자세히 표현할 수 있게 해주고 대화의 깊이를 더해줘요. 사실 질문은 객관적인 정보를 묻는 질문이에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어디에 사세요? 같은 질문이죠. 반면 감정 질문은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을 묻는 질문이에요. 그 일을 하면서 가장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그 도시에서 살면서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같은 질문이죠. 중년 남성들은 종종 사실 질문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직장에서의 습관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고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죠. 하지만 데이트에서는 사실 질문과 감정 질문을 균형 있게 섞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대화가 깊어질수록 감정 질문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아요. 질문의 진정한 힘은 후속 질문에 있어요. 상대방의 답변을 듣고 거기서 파생되는 후속 질문을 던지는 것은 당신이 정말로 경청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녀가 저는 최근에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어요. 라고 했다면 어떤 도시를 방문하셨나요? 라는 기본적인 질문 대신 베트남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이었나요? 그 여행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였나요? 와 같은 더 깊은 후속 질문을 던져보세요. 후속 질문은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깊은 연결을 만드는 비결이죠. 중년 남성들이 놓치기 쉬운 중요한 질문 영역이 있어요. 바로 감정에 초점을 맞춘 질문이죠. 우리는 종종 사실이나 정보에 집중하는 질문은 잘하지만 감정이나 느낌에 대한 질문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연애 관계에서는 이 감정 질문이 특별히 중요해요. 감정 질문은 더 깊은 연결을 만들고 상대방이 자신의 내면을 열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죠. 어떤 질문이 감정에 초점을 맞춘 질문일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그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들었나요? 그 경험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그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 일이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이런 질문들은 단순한 사실이나 정보가 아닌 상대방의 내면에 집중해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통해 우리는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어요. 중년 남성들은 특히 직장 생활에서의 습관으로 인해 결과 중심으로 질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땠어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같은 질문이죠. 하지만 데이트에서는 과정과 감정에 더 집중하는 질문이 효과적이에요. 그 과정에서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때 당신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어요? 같은 질문으로 말이죠. 데이트 중 종종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받기만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유용한 기술이 바로 역질문이에요. 역질문은 상대방의 질문에 답한 후 같은 주제로 상대방에게 질문을 되돌리는 기술이죠. 예를 들어 그녀가 주말에는 주로 뭐 하세요? 라고 물었다면 당신은 자신의 주말 활동에 대해 간략히 답한 후 당신은 주말을 어떻게 보내는 것을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역질문의 장점은 대화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상대방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의 흐름 속에서 상대방도 더 편안하게 자신을 열 수 있게 돼요. 역질문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단순히 같은 질문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질문을 바탕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질문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그녀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라고 물었다면 단순히 당신은요? 라고 묻는 대신 당신은 어떤 음식에 특별한 추억이 있으세요? 와 같이 조금 더 깊이 있는 질문으로 발전시켜 보세요. 좋은 질문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질문을 언제, 어떤 순서로 던지는지도 중요해요. 데이트에서 질문의 타이밍과 흐름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 대화의 초반에는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하세요. 취미, 관심사, 최근 활동 등 부담 없이 답할 수 있는 주제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가벼운 질문은 서로를 편안하게 만들고 대화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요. 둘째, 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더 깊은 질문으로 발전시키세요. 가치관, 꿈, 인생의 전환점 등 더 의미 있는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깊은 질문은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더 강한 연결을 만들어줘요. 셋째, 상대방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만약 어떤 질문에 불편해하거나 짧게 답변한다면 그 주제는 일단 접어두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것이 좋아요. 모든 질문에 깊이 답변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주지 말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넷째, 대화 중간중간에 가벼운 주제로 돌아오는 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너무 오랫동안 깊은 주제만 이야기하면 감정적으로 소진될 수 있기 때문이죠. 적절히 가벼운 주제와 깊은 주제를 오가며 대화의 리듬감을 유지하세요. 질문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데이트. 이제 우리는 질문의 중요성과 효과적인 질문 방법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다음 데이트에서는 어떻게 질문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데이트를 나를 보여주는 시간이 아닌 그녀를 발견하는 시간으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대신 그녀의 가치를 발견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의 전환만으로도 데이트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대화의 목표를 정보 수집이 아닌 연결 형성에 두세요. 질문을 통해 단순히 그녀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내면, 가치관,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성을 잃지 마세요. 단순히 테크닉으로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녀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에서 질문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진정성이 느껴질 때 그녀도 자신을 더 편안하게 열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완벽함을 추구하지 마세요. 모든 질문이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어색한 질문이나 예상치 못한 답변이 오히려 더 진정한 순간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화 속에서 서로에 대한 진짜 모습을 발견하는 기쁨을 느껴보세요. 중년의 나이는 결코 데이트의 장애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동안의 삶의 경험과 지혜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그 경험을 나열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그 경험에서 비롯된 호기심과 이해심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판단의 렌즈를 내려놓고 호기심의 렌즈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호기심을 담은 질문으로 새로운 연결의 문을 열어보세요. 그 문 너머에는 당신이 그토록 찾아왔던 특별한 관계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